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 33% 수익률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수익률이 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28.84%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 역시 수익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7% 가까이 늘어나면서 24.56%의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재우 전문가 8%대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5%대 수익입니다. 이승준 전문가, 이원용 전문가가 각각 4%,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그들 따라서 송기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많이 늘어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재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수익률이 한동안 좀 도약을 하다가 네. 지금은 또 정체를 좀 빚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네, 어제 매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최근 장세가 이제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그 주문 실수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 파생 상품이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실제 이제 뭐 상승하다가도 상승폭을 이제 반납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제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은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재우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실리콘웍스 23%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네오즈게임즈 20% 비중이고요. DID 26%, 또 서울제약 28% 비중으로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0.88%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종목의 변화가 있으셨네요. 실리콘웍스, 네오즈게임즈를 새롭게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나요? 네오즈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인 한 반등 정도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실리콘웍스가 그 어쨌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또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 쪽이죠. 최근에 그 아몰레드 관련주 특히나 UDTV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LG와 소니의 뒤처진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공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도 막 한 11월, 12월 정도까지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이 아몰레드를 비롯한 이 TV 관련주 이쪽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많이 빠진 뭐 실리콘웍스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지금 종목 중에서 서울제약이 8%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전고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 이제 어제 보합 정도는 이제 마감했는데 뭐 직전 고점 글쎄요. 그건 뭐 모르겠고요. 사실은 뭐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화이자와의 10년 장기 계약 뭐 이거 체결하면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이 뭐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에 제약주들의 상승이 간간히 이제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화이자와의 계약 부분이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뭐 전고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뭐 그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수익이 나시면 이 종목들 또 고민을 매도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네요.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시장 베이시스. 둘, 정부의 환율 정책. 셋, 코스닥 쾌속 질주.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장 베이시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길입니다. 매도 우위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수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인데 그래도 규모는 크지만 그것에 비한다면 좀 무난한 만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실 이제 만기 때 항상 전망치들을 내놓는데
거의 뭐 전망치대로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뭐 경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조차도 이제 만기 이래 간간히 우리가 1년 놓고 보면 뭐 한두 달 정도는 뭐 큰 충격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일부의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사실 최근에 장세가 그 좀 거래소는 조정 그리고 코스닥은 강세 뛰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오전에 상승시도 나오다가도 5일장에 밀리는 정도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이유들은 지난주에 한번 뭐 외국인들의 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외국인들의 뭐 주문 실수라는 뭐 얘기들 나오면서 근데 뭐 과연 주문 실수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많은 계약을 한 번에 주문 실수를 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실제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그 선물에서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출렁거리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가 2포인트 남짓 그 유지를 하다가 어제는 뭐 1.4포인트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시장에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시장 베이스가 1포인트 근접하거나 뭐 그 정도 내외 혹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차익 잔고, 뭐 전체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실질적으로 거래지수가 반등 나오다가도 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만기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뭐 크게 뭐 매물의 걱정 혹은 뭐 큰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1월 중하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특히나 선물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면 저게 매물화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코스닥은 잘 나가고 있죠. 그럼 뭐 거래소가 만약 뭐 그 6조 원에 달하는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뭐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겁주기 형태의 매매 흐름이 아닐까 뭐 싶어요. 그래도 경계 대상은 경계 대상이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거래소 쪽에서 그 매수사인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제 발표했던 알코아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예, 그렇다면 알코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과 혹은 수급적인 어떤 꼬임의 현상에 충돌해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만기만 그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오늘 그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 나오면 되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크게 급락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대규모 순차익 장고가 형성하기에는 현재까지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베이시스가 위축이 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 동향, 베이시스의 움직임 또 합정 선물 가격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환율 정책. 지금 뭐 새해 들어서 환율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죠.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060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 1,060원대를 사수하려는 뭐 당국의 의지는 상당히 좀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강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 의지대로 집행을 할지 또 집행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신정부 어쨌든 뭐 선거가 마무리되었고 정권이 바뀌게 되고 앞으로의 5년간의 그 어떤 뭐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출 일변도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의 정책은 수출 일변도의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뭐 투자라든가 혹은 고용 증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이 그동안 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고 미국이라든가 그 뭐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각국 뭐 경기 침체에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이 필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신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출 일변도 수출 쪽은 아무래도 좀 부담일 것이고 그렇다면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서 내수 쪽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라든가 하면서 엔화 약세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그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환율 강세를 원달러 환율 강세를 좀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 유도한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락하는 부분을 그대로 방어한 그 쪽이 아니고 용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또 금토일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흐름들도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계속 질주. 새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나흘째 상승하면서 지금 51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런 흐름의 연속성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연결 지어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제 꼬여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오늘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그 베이스를 축소하는 흐름 나온다면 지금 많은 사람이 좀 겁을 먹고 있거든요. 물량이 출회될까봐. 그렇다면 거래소 쪽은 올라가다 되밀리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 특별히 다를 바는 없다. 결국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냥 마음 잡고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야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환율 정책입니다. 환율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대로 그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그런 정책을 가고 결국 이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중소형주 그 기업 육성 활성화 뭐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가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코스닥의 강세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로도 코스닥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1년 전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업종이나 섹터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요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매매 전략도 바로 그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전략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소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발이 들어올 수 있고 이네들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은 수급적인 그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매매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겠다. 그럼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그러면 뭐 굳이 코스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주로 하더라도 내수 쪽 섹터의 긍정적인 관점 접근. 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내수라든가 혹은 뭐 중소형주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도 어떤 뭐 그 경기 둔화 시점에서 충분히 방어적인 성격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도 순환매 접근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요. IT 부품은요 지속적으로 순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스마트폰 부분은 제가 봐서는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는 좀 1월 달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아몰레드라든가 TV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관심 종목으로는 내수 쪽에서 이제 골프존이라든가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빙그레, CJ 제일제당, 빙그레 이런 음식료 쪽 흐름 괜찮죠? 관심 가지고 있고 골프존도 여전히 최근에 단기 조정 마무리 짓고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순환매예요. 그런데 오늘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파미셀, JW 중에서 신약 어떻게 보면은 뭐 헬스케어 혹은 줄기세포 관련주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IT 쪽으로 QSI 같은 경우는 신체인식 관련주고요. 아바텍, 멜파스는 이제 UDTV 관련해가지고 한번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우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